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32번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고 33번부터 쭉 오늘 마무리하면 될 텐데 빠르게 끝내고 마무리합시다.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위에 문제만 조금만 풀어보실 건데 이게 정답률이 25%였어요. 참고로.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잘 풀어보십니다. 시작 33번. 자, 마무리해 보시고요. 자, 됐나요?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빈칸을 갖다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 5가지를 갖다가 먼저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부터 일단 정리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5가지 보기를 갖다가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문제풀이 수업을 갖다가 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석해서 정답이 이거다. 이거는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야.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보기를 갖다 읽고 무슨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개 보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갖다가 하셨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좀 보면 밑에 보기 분석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조금 중요한 게 나왔었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 해설할 때 뭐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냐면은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별표를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내용상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별표를 쳤는데 1번도 마찬가지였어. 별표를 갖다가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무슨 단어가 포인트였냐? pay라는 단어가 포인트였어. 얘를 갖다가 별표를 딱 쳐놓으시고 간단하게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 좀 해두십니다. 어떤 말을 갖다 우리가 필기를 좀 해놔야 되냐면 pay라는 말 같은 경우는 2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일단 타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타동사로 쓰이겠다라고 한다면 뒤에다가 목적어를 갖다가 딱 써가지고 목적어를 지불하다 그대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금액을 갖다가 지불한다라는 뜻의 pay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자동사로 쓰인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 그래서 pay라는 말 자체가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2가지 뜻을 갖다가 갖는데 그걸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1번 보기에 별표를 쳐드린 유일한 이유는 pay 때문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pay라는 말 같은 경우는 2가지 뜻을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값이 나간다. 즉 비싸다, 비용이 들다 이 뜻이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냐?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알겠지? 그치? pay 같은 경우는 뜻이 2가지야. 자동사로 쓰였을 때 같은 경우는 뭐다? 비싸다, 비용이 들다, 중요하다 2가지가 다 돼. 그러면 1번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1번에 같은 경우는 pay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pay 뭐로 쓰이고 있는 거야? 자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은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첫째, it pays to be green. 친환경 쪽으로 된다라는 건 중요해? 가능해.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쪽으로 된다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 이것도 가능해.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걸 페이 뜻 몰랐으면 풀 수가 없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별표를 갖다가 쳐두시고 꼭 암기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모르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1번 보기를 갖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을 갖다가 읽는 순간 전략이 짜져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전원이 25%인데 아주 쉽거든요, 문제가. 아주 쉬운데 보기를 갖다가 보고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아주 어려워져.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딱 한 가지 내용이었어. 친환경 쪽으로 된다라는 건 중요해?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 끝이야. 됐니? 그럼 2번을 갖다 내가 읽어볼 테니까 뭐가 느껴지는지 봐야 돼. 2번 보세요. 톡신 디스트로이 마켓. 딱 뭐가 느껴져야 돼? 1, 2번은 뭐가 다르다? 소재가 달라. 알겠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1번은 딱 소재를 누구로 잡아야 돼? 친환경 쪽으로 되기, 얘를 딱 소재로 잡겠지. 2번은 누구를 소재로 딱 잡았어야 돼? 유해 물질을 소재로 딱 잡았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1번에 현관펜죠. 1번에 투비그레인에다 현관펜 치시고 2번엔 톡신에다가 현관펜 치시고. 자, 그럼 잘 봐. 3번 같은 경우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갑니다. 3번 보세요. Green products are on the rise. 그대로 뜻이 뭐예요? 친환경 제품은 인기를 끌고 있다. 느껴지지, 그치? 3번은 어디 현관펜을 갖다가 쳐야 되겠어? Green product. 그 다음에 4번으로 이제 갑니다. 딱 느껴져야 돼, 마찬가지로. Environmental problems persist. 뜻 모르면 안 되지. persist 뜻이 뭐예요? 지속하다라는 뜻이야. 지속되다. 그러면은 4번의 소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환경 문제 딱 현관펜 치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5번입니다. 5번을 갖다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 Our faith in statistics is unfounded. 통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 당연히 현관펜 어디다 치면 되겠어? 통계에 대한 믿음 딱 치겠지. 됐니?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다시 푸셨을 때 뭐가 느꼈어야 돼? 보기 5개를 읽고 1번부터 5번까지 소재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랬지, 그치? 소재가 겹치는 게 없으면 문제가 아주 쉬워지겠지. 왜? 첫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누구만 찾으려고 하면 되는 거야? 소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알겠어? 다시 25%밖에 안 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나갈 때 내가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번역을 갖다가 하자가 아니라 각각의 덩어리에 소재가 누군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수업을 갖다가 들으니까 내가 한 가지를 갖다 더 말씀을 드릴 건데 1번부터 4번까지를 갖다가 묶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작년에 6월과 9월을 갖다 열심히 공부를 갖다 하셨으면은 이 네 가지를 갖다 묶어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해봐. 시작. 1번부터 4번까지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고민해봐. 해낼 수 있어야 돼. 보기를 갖다가 분석하는 게 문제풀이 수업의 핵심이야. 자, 됐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를 갖다 내가 묶어보라고 했는데 느낄 수가 있었어야 돼. 두 개 보기는 뭐야? 지엽적이고 두 개 보기는 뭐야? 포괄적이야. 오케이? 무슨 말을 갖다 하는 거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현관펜치 보면 친환경적으로 되자. 이게 1번이야. 그러면은 1번에 대한 지엽적인 얘기가 보기 몇 번이 돼야 되겠어? 당연히 3번인 거지. 뭔 말인지 되죠? 큰 개념이 누구야? 1번이고 그 큰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게 소개념이 누가 되는 거야? 3번이겠지. 마찬가지로 2번과 4번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4번은 뭐야? 환경 문제. 2번은 뭐야? 톡신. 누가 포괄적인 얘기가 돼야 돼? 4번. 2번은 뭐야? 지엽적인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 제일 첫 번째로 일단 무슨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었어야 되냐?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얘기였지. 그치? 내가 세부적이라고 표현을 갖다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얘기였어. 그 다음에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똑같이 포괄적이야. 그러면은 주황색 길이를 갖다 우리가 주제를 묶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주황색 두 개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지금 친환경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리고 빨간색 길이 같은 경우도 주제를 갖다가 묶어낼 수 있을 텐데 빨간색은 뭐가 되는 거야? 친환경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식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제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건 이거 주제겠지. 도대체가 이 글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냐? 친환경이 아닌 얘기를 갖다 하냐? 이게 1번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랑 포괄적인 얘기를 갖다 딱 구분해 주면 되겠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싸그리 다 그린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다? 정답 몇 번? 아니, 그린 프로덕트 말고 단 한 가지라도 다른 예시가 제시돼? 정답 그럼 포괄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5번은 그냥 고민할 거 없지. 통계에 대한 얘기? 정답 그냥 5번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1분 정도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보기 5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짤 수 있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시키는 대로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된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보기부터 일단 정리를 갖다 잘 해놓으세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천히 글을 갖다가 읽어 나갈 건데 이상한 거 없어. 그냥 천천히 글을 갖다 읽어 나가면 되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은 밑에 구조 분석의 문제 2를 갖다가 보면 내가 두 문장을 묶어놨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가 하셔야 되냐? 잠깐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느껴. 두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것만 느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두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갖다 느껴보시고 만약에 두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걸 느꼈으면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있겠지? 맞지? 알겠지? 그치? 그 어떤 내용이 뭔지도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 두 가지만 해봐. 시작. 읽어보세요. 자, 내가 20초밖에 시간을 갖다 안 드렸지만 이미 한번 우리가 풀었고 지금도 풀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 두 문장 당연히 어떤 근거로 이어지는 거야? 연구. 이렇지, 그치? 두 문장 전부 다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밑에 문제 2 밑에다가 필기를 갖다 해보세요. 잘 들어.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시키는 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있어야지 그냥 필기만 따라서 옮기면 아무 소용없다. 알겠지? 문제 2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주는 근거는 뭐였냐? 실험에 대한 얘기야. 그치? 실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실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뒤에다가 추가적인 멘트를 갖다가 붙일 건데 누구냐? 그게 소재야. 왜냐면은 아까 전에 5개 보기를 갖다가 풀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소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랬지, 그치? 그러면은 요 4줄을 갖다가 딱 2가지 소재로 줄이면은 뭐랑 뭐 사이의 관계라고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환경과 재정의 관계. 무슨 말인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실험을 갖다가 읽고 머릿속에서는 이 4줄 같은 경우는 환경과 재정, 즉 돈과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하는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끝인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빠르게 필기를 갖다가 하시고 문제 3로 넘어갈 건데 요 말만 딱 현관펜 밑줄을 쳐봐. In our own work. 현관펜 밑줄. 자, 그럼 첫 번째 내 질문해보니까 머릿속에서 답변해보세요. In our own work 같은 경우는 첫째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 얘기 안 한다? 실험에 대한 얘기 안 한다. 이랬지, 그치? 실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두 문장으로 끝났다. 이게 첫 번째 동의가 돼야 되고, 둘째,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직장 생활에서는 이거는 뭐를 갖다가 써주겠다? 예시를 쓰겠지. 자, 그럼 질문. 문제 2를 갖다가 이제 5줄 되는 거를 읽어 나갈 건데, 잠깐 7번 봐보세요. 문제 2에 해당되는 5줄을 갖다가 읽어 나갈 건데,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무슨 선입관을 갖다가 가지고 읽어야 돼? 문제 1. 알겠어? 문제 1의 얘기가 사라지고 문제 2가 새로 제시되는 글은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문제 1이 제시가 됐고 문제 2를 갖다 읽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문제 2에서 같은 경우는 실험을 갖다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뭐였냐? 환경과 파이낸셜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인아워크 문장 5줄을 갖다 읽어 나가면서 계속 무슨 질문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환경과 재정에 대한 얘기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것만 따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5줄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그대로 딱 보이겠지, 그치? 내가 다 해석을 갖다가 안 해드리더라도 5줄 같은 경우는 싸그리 다 예시였는데 뭐에 대한 예시를 갖다 보여주는 거야? 환경 문제 플러스 재정적 관점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5가지 보기 중에서 소재 2가지, 환경 플러스 재정, 돈에 대한 얘기하는 거 몇 번밖에 없는 거야? 1번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pay라는 말을 갖다가 중요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뭐도 아셨어야 돼? 돈이 든다라는 뜻이라는 걸 아셨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5개 보기에 전략만 잘 세우고 찬찬히 읽어 나갔으면은 또 이상한 막 끝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없이 찬찬히 잘 읽어 나갔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그대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20%인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문제가 25%라는 거는
이제 내일이 수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올해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90점 넘는 사람이 한 4%, 5%밖에 안 된다 하거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작년 수능이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90점이 넘는 사람이 8%였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4% 정도 된다는 건 절반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수능이 작년에 쉽게 나왔다 그럼 올해도 쉽게 나오겠지. 그런 발상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그런 발상이 시작되는 걸까 도대체. 6월과 9월이 쉽게 나왔으면 수능도 쉽겠지. 왜? 그럴 이유가 없거든. 6월과 9월이 어려우면 수능은 쉽겠지. 그럴 이유가 없거든. 이상하게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도 고등학교 2학년이 만약에 이 문제가 25%밖에 안 된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게 뭐 해석이 어렵나? 뭐 말이 어렵나? 철학적인 지문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지문인데 이게 25%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신을 갖다가 바짝 차리셔야 돼.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 처음 시작이 됐었을 때 6월, 9월이 좀 어렵게 나오고 수능이 쉽게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마인드를 갖다가 가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수능 문제가. 근데 90점 넘는 사람이 4%밖에 안 돼. 자기가 아는 선배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올해 대학 어떻게 가는지. 진짜 보세요.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선배들 많이 아신다라고 하나 물어봐. 자기가 평상시에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갖다가 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5% 될까?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인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25%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25%가 나오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이 어렵다 쉽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야. 이 지능이 이해한 거예요. 지능 평균 이해한 거야. 제발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부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2월 1일이거든 오늘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다 지나갔어. 응? 근데 아직도 막 어리광 부리고 막 공부하는 거 힘들어하고 맨날 졸려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후회할 텐데. 다음 넘어가서 33번입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뭐야 이거? 같은 문제인가? 같은 문제 두 개 들어가 있어. 왜? 다음 넘어가서 35번으로 넘어가죠. 35번. 어색한 문장을 갖다가 고르는 건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30초 한 2분 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시 시작. 밑에 거 보지 마시고 35번으로 가면 돼요. 35번. 자, 됐니? 이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것도 전화율 60%였는데 딱 한 가지야.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갖다가 고르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의 소재를 찾으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의 제목을 자기가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제목 찾기 문제 있지, 그치? 제목 찾기 문제에서 5개 보기가 구성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문장의 제목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구조 분석의 문제 1을 갖다가 보면 내가 보기 1번만 떼놨는데 내가 잠깐 시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이 정도 문과적인 지식은 있어야 돼. 1번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1번의 제목이 뭘까를 딱 생각을 해봐. 알겠어? 자, 읽어봐. 시작. 문제 1번만 읽어보시고 제목을 자기가 뽑아내. 적어봐. 손으로 적어봐. 한글로 제목을 적어봐.
제목 찾기 문제 보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방식대로 보기를 만들어 봐.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나를 갖다가 봐보시면 일반적으로 제목 찾기 문제에서 보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뭐 하는 방식, 뭐뭐 하는 이유, 뭐뭐라는 특징, 뭐뭐라는 이점, 뭐뭐라는 문제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1번에 우리가 소재를 갖다가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번도 맞다고 지웠으면은 위에 지시문으로 가가지고 1번 바로 전문장, 어디서부터야? The closest word 찾으셨어요? 그 문장 읽어보시고 그 문장의 소재도 집어내봐. 시작. 자, 되니? 자, 오늘 내가 요거 설명을 갖다가 할 때 내가 쓰는 용어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다시 내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목 찾기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보기에 나올 법하게 각각의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한 포인트였어요. 알겠지? 그러면은 제일 지금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정리할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얘야 do it justice 밑줄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요 표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do를 갖다가 적으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지금 이 표현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do의 뜻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하다라는 뜻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당연히 하다라는 뜻이 있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지. 그치? 그 뜻이 머릿속에 안 나오면은 이 문제 못 풀어. 얘는 친절하게 지금 풀어놓은 것이고 원래 do it justice가 아니라 그냥 do로 끝났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 do라는 말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자동사도 아니고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완전 자동사의 특징이 강하다라는 뜻이라서 전치사조차도 뒤에다가 안 붙여. 주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조차도 안 붙이고 do 혼자밖에 쓰일 수가 없는데 그때 do의 뜻이 뭐야? 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때 do의 뜻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라는 뜻이 돼. 그러면은 자동사 do의 뜻을 갖다가 얘는 지금 뭐라고 써줬냐면 do it justice 이렇게 써줬어. 같은 표현이야. 자동사 do랑. 자, 반드시 시킨 대로 해야 돼. 방금 내가 시킨 것들 뭐야? 딱 한 가지였어. 지금 이 문장을 갖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의 용어로 이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듣고 그냥 필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가 국어랑 영어를 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것처럼 언어적 사고력도 학습을 안 하면 안 된다. 단어가 끝이 아니야. 단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읽고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냐?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됐어야지. 딱 5번 답안이야. 보세요. 가장 근접한 단어는 아마도 편안함일 것이다. 그러나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충분치가 않다. 그럼 이 문장을 갖다 읽고 어떻게 정의를 갖다가 내릴지. 당연히 이트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지금 누구였어요? 히그라는 친구인 것이고 히그라는 것의 땡땡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 특징이지. 히그라는 것의 이유, 히그라는 것의 뭐 정의 이런 사람 없지, 그치? 당연히 이 문장을 갖다 읽고는 뭐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히그의 특성 이거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틀렸지, 그치? 또 그러니까 국어를 갖다 못하는 거야. 잘 고민을 갖다 하시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 바로 전 문장에 있었던 거는 뭘 얘기해 줬냐? 히그의 특성이었어. 그러면 1번 문장을 갖다가 넘어가가지고 형광펜 밑줄을 갖다가 쳐보세요. 1번에 딱 누가 있어? 구조 분석에다가 이제 필기하세요. 1번에 중간에 딱 보니까 누가 보여? 얼쏘. 딱 형광펜 치. 그러면 얼쏘라는 접속부사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야? 소재가 뭐가 되겠다? 이어지겠어. 그럼 소재가 뭐였어? 히그의 특성이었지. 이랬니? 그러면은 1번 문장을 갖다가 읽고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어. 1번도 뭐였어? 히그의 특성이었어. 자, 그러면 1번에 내가 한번 해석을 갖다 해볼게. 어렵지 않습니다. 히그라는 것이 코지 액티비티를 주변으로 형성되지만 히그라는 것은 또한 포함한다. 정신적 상태도. 당연히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야? 히그의 특성 끝인 거죠.
미래했어. 자, 그러면은 2번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딱 보세요. 잘 봐봐. 딱 한 가지야. 접속부사 등등등 있어 없어? 그러면 별다른 탈이 없으면 2번도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갖다 해줘야 돼? 희귀 특성을 얘기해 줘야 돼. 알겠지? 그치? 그게 제일 좋은 것이고. 자, 그럼 2번을 갖다 읽어볼 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a holistic approach to deliberately creating intimacy, connection, and warmth with ourselves and those around us. it가 누구야? 희그지. 저그지.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 내가 2번을 갖다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네 해석을 갖다가 들어봤더니 네 해석을 갖다가 희그의 특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번 지워버리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럼 2번을 갖다 해석해봅니다. 갑니다. 희그라는 것은 주석에 좋습니다. 홀리스틱. 희그라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더 읽을 필요도 없지. 왜? 희그라는 것은 뭐냐? 헐리스틱한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희그의 특징이지. 지혜롭게 읽어야 됩니다. to diff부분은 알 필요가 없는 말이었어. 이해됐어? 현관pen건에서 딱 슬래시 거세요. 어디까지? approach까지만 딱 슬래시 거. 이까지만 읽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 희그의 특성 그대로 2번도 지울 수가 있었어야 돼. 되니? 자, 그러면 3번으로 이제 넘어간다. 마찬가지야. 3번 같은 경우도 제일 좋은 답안은 누구야? 희그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물론 근데 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희그의 특성을 갖다가 통해서 확장시킬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희그의 특징이 이런 게 있었으니 이런 장점이 있다 라든지.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럼 3번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When we 희그, we make a conscious decision to find joy in the simple things. 바로 해석해볼까? 잘 봐. 우리가 희그라는 것을 갖다가 할 때 우리는 의식적 결정을 갖다가 한다. 질문. 희그의 특징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의식적 결정을 하게 한다. 동의되세요?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뭐인 거야? 희그의 특성.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4번을 갖다 읽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갖다 해보면 돼. 야, 4번에서도 희그의 특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냐? 보자라는 거야. 4번 보세요. The joy in the simple things such as making a home-cooked meal has been removed because we perceive them as difficult and time-consuming. 잘 봐봐. 4번 이미 느껴졌지? 정답이라는 걸. 그러면 이제 이거야. 4번을 내가 해석을 갖다 해볼 테니까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의 용어로 요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4번 잘 봐. 사소한 것들에서의 즐거움. 예컨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갖다가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런 사소한 것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제거돼 버렸다. 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어렵고 시간 낭비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뭐라고 요약할까? 머릿속에서 사소한 것이 없어진 이유. 받아 적는 거 아니지. 생각하고 적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누가 골라주시면 되겠다? 4번 골라놓으면 끝나겠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시 잘 봐.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찾아라. 어색한 하나의 문장을 갖다가 찾으세요. 이 문제는 전체 흐름을 갖다가 따지는 게 아니야. 알겠지? 포인트는 뭐다? 제일 첫 문장을 갖다가 읽고 제목 찾기 문제 보기처럼 자기가 첫 문장을 요약할 수가 있니 없니? 이게 이 문제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한 가지였어. 반드시 내가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다시 보셔야 돼. 1번 전문장을 갖다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니까 희그의 특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엄청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설명을 갖다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시험장에 가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잠깐만 나봐보세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니까 내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잘 봐봐. 영어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잘못된 방식이 뭐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아니라 문과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니까 문과적인 입장에서 영어랑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첫째, 영어랑 국어 전부 다 단어가 있지. 국어 같은 경우도 어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의 범주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 화작문도 포함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갖다가 속인다라는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뭐가 그랬냐면은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풀면은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해 스스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잘 들어야 돼. 문제를 갖다가 많이 푼다라는 게 멋져 보인다라는 환상을 꼭 깨야 돼. 알겠어요?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것이 멋지다라는 환상을 깨야 된다고. 근데 진짜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양치기로 접근해.
화작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능에 나온 것도 내가 뭐 풀어보지는 않았지만 화작문 나온 것도 재수한 애들, 삼수한 애들을 갖다 물어보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공부 못했으면 못 푼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러려면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치기 하면 안 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1순위가 특징이 뭐냐? 정리정돈이 안 돼. 1순위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애들의 항상 공통된 특징은 뭐냐? 정리정돈이 잘 돼. 그럼 정리정돈을 한다는 게 뭐냐면 공부한 걸 자기가 정리를 해놔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방식이 노트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나름대로의 방식인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못 안아요. 근데 잘 못 안오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고, 못 안온 것을 갖다가 반드시 1주일, 2주일, 3주일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반하는. 무슨 말인지 이래?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 선배가 와가지고 나는 노트를 갖다 다 잘라서 붙였다 따라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난 필기는 뭐 이렇게 내가 손으로 옮기는 게 공부가 잘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 옮기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잘라 붙이는 게 편해.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반복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문장도 똑같아. 영어도 똑같이. 한 번 해석했다? 끝이 아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 문장이. 내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은 언어를 갖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가장 단기간에 언어 실력을 갖다 높일 수 있었던 최선의 방식이 뭐냐? 반복학습이. 반복학습이. 일본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런데 영어 공부하듯이 내가 이거 3개에 접근했으면 나 평생 3개 못해요. 5개국어 평생 못해요.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내가 실패했던 방식이 뭐냐면 10수년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 하면서 제일 시간 낭비를 갖다 했던 게 뭐냐? 양치기. 맨날 해석, 새로운 지문을 맨날 봐.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아, 나 이만큼이나 해석을 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중함을 좀 느껴야 돼. 한 문장 한 문장에. 아, 이 문장은 내가 해석이 잘 안 됐던 문장이네. 그러면 나만의 노트에다가 그걸 옮겨 적어가면서 아, 이 문장은 이런 단어들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음미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은 공부 못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반복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외울 때 있잖아. 단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우면 안 돼. 내가 그 내신 수업할 땐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9시야. 마음을 먹었으면 단어가 부족하니까 단어 공부 땅 시작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죠? 단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단어 같은 경우는 7시부터 이제 단어 외워야 되겠다. 평균적으로 몇 시간 공부하시겠어? 1시간 정도 공부하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단어가 평균 30개에서 35개거든. 그러면은 다음날 됐었을 때 이거 기억날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내가 이상한 거냐? 정상이야. 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언어학습 방법은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제일 좋은 언어학습 방법은 1시간을 갖다가 쪼개서 해야 돼. 쪼개서. 뭔 말인지 이해돼요? 20분, 20분, 20분씩 쪼개서 공부해야 된다고. 이래야지 기억이 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하루에 10개씩만 외웠어도 이미 도사가 됐어. 그렇잖아요? 하루에 10개씩만 외워도 1년만 하더라도 300개가 되는 것이고 몇 년만 쌓였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 도사가 됐는데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단어를 갖다 머릿속에. 왜 그렇게 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자꾸. 그럼 맨날 시간 없다 그러고 1시간 동안 나 외우겠다? 재미없어 공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또 자기만의 노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정리해놓고 20분 예를 들어가지고 내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걸린다. 그때 꺼내서 보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침대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침대 누워가지고 오늘 내가 아침에 20분 외웠던 거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훑어보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도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공부해야 돼. 단어는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공부가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일부터 제발 나 부탁드립니다. 20분씩 쪼개가지고 3번 하세요. 만약에 자기가 아침 20분, 오후 20분, 저녁 20분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투자를 갖다 못하겠다? 그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말이 안 돼 그거는. 세상에 20분도 투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내일부터 꼭이야. 아침에 딱 가가지고 20분 동안 단어 외우세요. 10개를 외운다? 좋아요. 10개 정도 외운다? 괜찮아. 그럼 10개 외운 다음에 오후에 돼가지고 한 번 더 봐. 10개를. 그리고 저녁에 10개를 또 보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보고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더 보고 욕심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어도 똑같이. 국어 어휘 같은 경우도 사자성어 같은 경우도 막 1시간 동안 딸딸 외우면 그 바보예요. 평생 못합니다. 20분씩 나눠서 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다른 거 말고. 영어랑 국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반복학습이다.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야지 실력이 쌓여요. 제발 내가 부탁드립니다. 양치기로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많은 문장을 해석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많은 문제를 갖다가 푼다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걸 본다라는 걸 자꾸 부끄러워하면 안 돼. 막 진도를 갖다가 나간다라는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재수하는 겁니다. 재수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막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기 걸로 쌓여나간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다니까. 아, 내가 어제 외웠던 게 이런 게 있었지? 기억이 난다. 아, 이 단어 내가 어디서 봤던 거지? 기억이 난다. 이래야지 공부하는 맛이 생기지. 수업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새롭고 새로우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새롭게 느껴지니까. 맨날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첫째, 반복해서 봐라. 둘째, 단어랑 어휘. 뭔가 외우는 거는 어떻게 덤벼드는 게 아니야. 1시간 단위로 덤벼들면 안 돼. 그 공부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쪼개서 덤벼들어야 돼. 모든 과목 마찬가지. 암기는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야. 나눠서 반복해서 봐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남는다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정말 큰 차이를 맞는다. 뭐가?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봤던 20분, 30분 그 시간을 한 번이라도 진도 나갔던 걸 20분, 30분 되짚어서 공부하시면 인생이 변할 거예요. 진짜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자기한테 약속해보지. 20분,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20분,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조차도 침대에 누워서도 마지막 나를 위한 휴식이 아니라 이 20분조차도 내가 오늘 배웠던 걸 한 번이라도 다시 봐야 되겠다. 그 의지가 성공으로 이끄는 거라고. 그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20분이라는 절대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조차도 내가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얘기를 갖다 듣고조차도 오늘 집에 가서도 또 축구 보고 유튜브 보고 낄낄거리고 있다? 넌 재수할 거야. 틀림없이 재수할 거야. 딱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시간은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쉬는 시간 10분, 20분, 점심시간 30분, 그 30분 동안 하루만 딱 날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보세요. 의미 없이 보냈던 그 시간을 딱 하루만 날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봐봐. 인생이 바뀐다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하면 겨울방학이고 또 깜빡하면 3학년이에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이 알겠지? 여러분 후회하면 안 돼. 진짜 후회한다 나중에 1년 딱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은 후회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부탁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문장별로 제목 찾기 문제의 소재를 찾듯이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다음 넘어가서 36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 문제였는데 42% 정답률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보실 거냐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주어진 문장 있죠? During the late 1800s부터 시작해서 publications까지가 주어진 문장이잖아. 그것만 읽어봐. 알겠지? 그치? 그 문장만 읽어봐. A, B, C 보지 말고 그 문장만 읽어봐. 시작. 자, 됐니? 주어진 문장은 다 읽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순서 찾기 문제는 이번에 수능에서 같은 경우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순서 찾기 문제가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해야 돼요. 순서 찾기 문제 부분은 전략이 필요해. 이게 다른 게 없어. 이거는 무슨 고민을 갖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A, B, C를 갖다가 읽고서 순서적인 힌트를 찾아내야 돼. 왜냐면 이 문제는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냥 어설프게 뭔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문제 오류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지? 주제가 뭐냐, 뭐 제목이 뭐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그냥 내용이 이렇게 대충 맞겠지라고 출제하면 문제 오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서가 있다고.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 찾기 문제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A번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순서적인 단서가 뭔지를 찾아봐시죠. 되니 자 A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였지 그치? 당연히 누구야? 밑에 거에다가 필기해보세요. 구조 분석에 나중에 복습할 때 위에 지시면 필요하니까. A번 같은 경우는 딱 누구였어? 그냥 디스, 옐로우, 저널리즘 딱 현관편시면 돼.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큰 따옴표가 쳐지고 명사가 쓰여 있다라는 건데 수능 문제에서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갖다가 통해서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언제 붙이는 거냐면 이 큰 따옴표를 갖다가 쓰는 순간 이 명사가 우리가 아는 명사가 아니다라는 게 큰 따옴표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사람, 큰 따옴표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큰 따옴표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큰 따옴표가 붙는 순간 이 명사 같은 경우는 추상적, 상징적 명사가 된다라는 것인데 잘 봐봐. 추상적, 상징적 명사가 된다라는 것인데 포인트가 바로 이 말이야. 뭐를 갖다가 추상적이고 뭐를 상징적으로 잡을 거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쓴 글에서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동물과 똑같다라는 게 내 글의 주장이야. 뭔 말인지 돼? 그러면은 사람에다가 큰 따옴표를 갖다 쳐놨으면 이게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래서 그냥 디스 명사였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 돼. 디스 맨이라고 했으면 그냥 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디스 큰 따옴표 맨이라고 한다면 그냥 맨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강아지 디스 맨, 이 맨이 강아지가 될 수 있다고 내 글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돼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지시형용사 디스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 큰 따옴표의 역할이에요. 쓸모가 없었던 디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옐로우 저널리즘이 언제 나오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되시죠? 그렇죠? 잘 기억을 갖다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갖다 해볼게. 잘 봐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자, 데니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지. 야, 그러면 A번 같은 경우는 순서적인 힌트가 뭔데? 오케이, 이랬지, 그치? 디스 명사라고 해서 명사가 반복돼서 안 나온다. 즉, 디스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썼다라 그래가지고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푸냐? 가 문제겠죠, 그쵸? 그럼 칠판을 봐봐. 얘가 지금 내가 뭐가 포인트라 그랬냐면은 추상적, 상징적 의미를 갖다가 갖기 때문에 디스가 의미가 없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추상적, 상징적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겠지. 오케이? 그걸 누가 담당하는 거야? 수식어. 어떤 느낌인지 됐어요? 다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명사라는 말을 갖다가 쓴 다음에 뒤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써놨어? 지금 수식어를 써놨어. 그러면 이 수식어의 역할은 뭐냐면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었던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구체화를 시켜주는 게 저 수식어의 역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A번은 포인트가 디스가 아니고 포인트가 누가 됐어야 돼? 아, 도대체가 옐로우 저널리즘이 뭐냐?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옐로우 저널리즘은 took the form of 가십. 옐로우 저널리즘은 뭐다? 가십의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는 게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 돼? 옐로우 저널리즘이 언제 나오니?가 아니라 가십이 언제 나온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십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A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게 이 문제의 멋진 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40%가 된 거예요, 정답률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더라도 옐로우 저널리즘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잘 필기를 갖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B번을 갖다가 보세요. 자, B번을 갖다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 순서적인 단서만 찾아봐시죠.
됐니? B번에서 같은 경우는 순서적인 힌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첫 줄에 댐이겠죠. 그렇죠? 댐에다가 형광펜을 갖다가 쳐놓으시고 대명사를 갖다가 쓰는 것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순서 찾기 문제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B번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B번 앞문장에는 상식적으로 어떤 명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어?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쓴 다음에 B번부터 시작하는지를 갖다 따지려면은 대모로 잡을 수 있는 후보자가 많지. 첫째가 누구야? 뉴스페이퍼. 둘째가 매거진. 셋째가 퍼블리케이션스가 되겠죠, 그렇죠? 요 세 가지 대명사밖에 없죠, 복수명사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댐에 들어가는 게 맞니, 틀리니만 따지면 돼.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B번 같은 경우는 댐에 대한 얘기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C번으로 넘어갈 건데 C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서적인 힌트가 있는지 봐봐. 자, 됐습니까? 잘 봐봐. 이것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국어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게 문제풀이 수업이야. 해석 수업이 아니야. 그러면은 C번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은 몇 개입니까? 딱 4개 단어였어. 누구냐? 한가편 비추죠. 가십, was, of course까지 한가편 치. 잘 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C번에서 이게 힌트다라는 걸 못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가 40%인 건데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냐? 오브 콜스야. 왜냐면은 오브 콜스에다 네모 쳐놔봐. 오브 콜스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 뜻이 뭐예요? 오브 콜스가? 물론이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C번을 갖다가 조금 강조해가지고 해석을 해볼 테니까 느껴지는 게 보세요. 봐세요. C번. 가십이라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만약에 물론이 없어. 가십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 말과 가십은 있잖아. 물론 새로운 게 아니야. 이 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자 같은 경우는 가십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던져주는 문장이고 가십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누가 있었어야 되겠어요? 가십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십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근데 있잖아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C번의 of course는 누구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냐면 지시형 명사 this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of course 위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두시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가십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럼 머리를 잘 굴려봐. 잘 봐봐. 아까 전에 잘 봐봐. 이까지 빨리 필기를 갖다가 하시고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A번을 갖다가 쓰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된대? 가십이 먼저 나와야 된대. 그치? C번을 갖다가 쓰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된대? 가십이 먼저 나와야 된대. 그러면 A, C 중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됐어? 뭔 말인지 이해했어? 다시 A번 같은 경우는 가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A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우리 생각이었고 C번 같은 경우도 가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C번을 갖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순서상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C번에서 of course라는 말이 없었으면 C,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떤 설명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 써야 돼. 어떻게 전략을 바꿔 써야 돼? B번에서 혹시 가십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말이 있나를 찾아야 되겠어. 아니 반드시 찾아야만 하지. 왜? A, C는 순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주석을 갖다가 보니까 engraving 판화, salacious 외설스러운, dissemination 보급이라는 단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관건이 이제 이겁니다. B번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가십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작.
자, 보이시죠? 그렇죠? B번에다 어디다 형광펜 주시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 print more salacious articles to attract readers 형광펜 밑줄.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야 돼? A와 연결된다. 딱 적어두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B, A, C. 됐어요. 다시 이 문제 이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 내가 논리상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A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내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다시 문제를 보시고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내가 쭉 한번 정리를 갖다 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세요. 일단 첫째, A번에서 눈에 띄는 지시형용사 this가 있었는데 this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옐로우 저널리즘이 반드시 나와야지만 A가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왜? 큰 따옴표 때문에. 알겠지, 그치?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 저널리즘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어.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식어를 읽어봤더니 저널리즘이라는 옐로우 저널리즘 말 자체가 바로 뭐였다? 가십을 퍼뜨리는 거와 관련된 게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요 생각을 하고 B번으로 넘어갔어. 알겠지, 그치? B번을 넘어가 봤더니 대명사 댐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문장에서 복수명사로 잡을 수 있는 세 마리가 아니라 세 명을 찾은 다음에 세 명을 집어넣어봐서 의미가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 수준이 다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C번으로 넘어가 봤더니 가십이라는 것은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읽는 순간 C번 같은 경우도 가십이 먼저 나와야지만 C를 쓸 수 있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A랑 C는 순서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야. 가십이 먼저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둘 사이에서 뭐가 먼저 나온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B번을 읽고서 다시 읽어봤어야 돼. B번을. 혹시 B번에서 가십을 퍼뜨린다라는 내용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야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B번을 읽어봤더니 세 번째 줄에 바로 뭐였다? salacious, 외설스러운 기사를 퍼뜨린다. 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 부분이 바로 가십적인 기사거리를 쓴다라는 걸로 생각이 되시면 B, A, C 딱 골라주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문제였으면 다 넘어가셔서. 자, 37번으로 갑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순서 찾기 문제인데 첫째,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어진 문장만 딱 읽어봐. 시작. 자, 됐니? 이 문제를 딱 푸는 순간 우리가 뭐를 느꼈어야 되냐? 이 두 문제는 같은 사람이 냈다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앞 문제로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C번 보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C번 보기. C번 보기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물론이라는 말을 쓰려면 명사가 반드시 반복이 돼야지, 소재가 반복이 돼야지 물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귀찮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봐.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냐? 35번이야. 자, 35번에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 1번에 얼쏘 기억나시지? 1번에서 얼쏘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였어? 소재가 뭐가 돼야 돼? 반복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끌고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볼 건데 37번. A번을 보고 B번을 보고 C번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지. 누구야? 얼쏘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느껴졌어야 돼. 그래서 A번에 형광펜 밑줄을 주십니다. 얼쏘. B번에 형광펜 밑줄, 얼쏘. C번에 형광펜 밑줄, 얼쏘.
자, 그러면은 다시 also를 갖다가 쓰면은 뭐가 이어져야 돼? 소재가 이어져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방금 전에 주어진 문장을 갖다가 읽었을 때 딱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머릿속에. 주어진 문장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얘기야? 마이너스 얘기야? 마이너스 얘기야. 알겠지? 그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주어진 문장의 결론이었어. 그러면 A, B 그대로 삭제, C부터 시작한다. 그대로 가야 돼. 오케이, 이해됐지? 그치? 이거는 뭐 5초도 안 걸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갖다 딱 읽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문제 소중하게 풀었어야 돼. 어디에서조차도? 시험장에서조차도. 그래서 앞에 나왔던 두 문제를 갖다가 잘 고민해가지고 찬찬히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딱 보는 순간 아, 출제 의도가 이거구나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A랑 B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럼 C부터 일단 써야 되겠지. 왜? C가 also를 써가지고 문제 얘기하는 유일한 거니까. 그러면은 C번을 갖다 이제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C번을 갖다 쭉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니? 잠깐만 보세요. A번으로 딱 올라가서 잘 봐. Timing is also important. 자, 우리 습관을 잘 들어놓자라는 거야. Timing is also important를 제목 찾기 문제로 축약을 해보세요. 딱 한마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다시. 됐지? 그다음 B번이야. Your body also needs, 잘 들어. Your body also needs the right balance of key macronutrients to heal and to grow stronger 쭉 나와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작업 해볼까요? 뭐냐면 슬래시를 딱 쳐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까지가 필요한지 슬래시를 갖다 딱 쳐봐. 어디까지 쳐야 되겠어? 그대로 also needs 딱 슬래시겠지. 뭐를 필요하니? 이 필요 없지. 나는 뭐 찾아야 돼? 소재만 찾으면 돼. 제목을 찾으라는 거야. 제목을 알겠지? 각 문장에. 그러면은 B번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뭐를 필요로 하냐는 제목에 아무 의미가 없지. 당연히 제목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몸이 필요한 것, 이게 제목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C번을 갖다가 내가 읽어나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다 했어야 돼? 중요한 것이 나오냐? C 다음에 A가 정답이겠고, 필요한 것이 나오냐? C 다음에 B가 정답이겠고. 뭔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면 C번을 갖다 딱 읽는 순간에 C번을 제일 마지막 줄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It needs to function. 형광펜 밑줄. 자, 그래서 어떻게 골라주면 되겠어? C, B, A.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잘 쫓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 38번도 딱 한 가지야. 주어진 문장만 한번 읽어봐. 시작. 주어진 문장만. 자, 그만 됐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7%인데 얘는 그거를 좀 놓치셨어. 일단 100명 붙잡고 100명한테 다 물어보더라도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 형광펜 쳐보세요. however다 형광펜 쳐봐. 구조 분석에다가 첫 번째 문장에 however 형광펜 쳐봐. 그러면 내가 뭐를 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미리 오답률을 적어놨거든. 가장 많은 오답을 갖다 고른 게 5번이야. 두 번째로 많이 고른 게 4번인데 자,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맥락에서 도대체 왜 수험생들의 50%나 넘는 사람들이 4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랐을까를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4번, 5번 고른 사람이 확률적으로 절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니는 왜 4번과 5번을 갖다 골랐니라고 한다면 너무 소름 끼치게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뭐가 소름이 끼치는데 지 혼자? 주어진 문장이 뭐냐? 하지만 그 다음에 뒤에 얘기가 뭐예요? Living off a big game in the era before refrigeration meant humans had to endure alternating periods of feast and famine. 100명 붙잡고 다 물어보더라도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다? 나쁜 상황 나오겠다라는 거 다 생각했어. 그러면 뭐가 소름 끼치는 사실이냐면 너는 뭐만 찾은 거야? 나쁜 얘기가 언제 나오냐만 찾은 거야.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 끝에서부터 읽었겠지. 1번부터 안 읽고 5번부터 읽은 거야. 어머나 근데 5번을 갖다 읽어봤더니 5번 뒤에 뭐라고 나온 거야? During a famine. 아 정답 5번이다. 그러고 넘어간 거야. 소름 끼치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고른 게 누구냐? 4번이. 4번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The human inability to synthesize. 어떤 나라가 딱 눈에 떠? inability. 부정적인 얘기네. 4번 정답 고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것이 4번과 5번은 왜 정답이 되면 안 될까? however라는 말을 써놨으면 내가 맨날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진 문장 뒤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 앞도 생각을 해야 돼. 앞, 뒤를 다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어진 문장 뒤에는 나쁜 얘기가 나왔으면 이 문장 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갖다가 보십니다. 4번은 그럼 왜 안 되냐? 4번 앞에 요거만 딱 현갑변치. was a constant threat. 4번 앞에도 무슨 얘기니? 나쁜 얘기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수능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는 자신감이. 그 자신감은 오로지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수학과 좀 달라요. 하루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영어랑 국어는 자신감이. 그래서 3번을 갖다가 딱 보게 되면 3번 한 문장은 이렇게 써놨죠. 보세요. Provided protein and amino acids aplenty. 현관편 밑줄. 3번 앞에 얘기가 뭡니까?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갖다가 풍성하게 제공해 준다. 정답 몇 번 돼야 되는 거예요? 3번 딱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적어놔. 8번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두시냐? 뒷문장뿐만 아니라 앞문장도 생각하자. 이게 딱 한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갖다가 할 것도 똑같은 건데 다음 넘어가죠. 39번입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 똑같아.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으시기 이제 뭐 하시냐? 앞, 뒤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생각해봐. 시작. 주어진 문장만 보세요.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귀찮으시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문제 밑에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다 필기를 갖다 해보실 건데 요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봐. even though라는 말을 갖다가 적고 이게 안 나와? even though라는 말을 갖다가 적고 there may be a logically easy procedure였나? easy set of procedure 블라블라블라블라 it's still an emotional battle 블라블라블라. 자, 잘 들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 일단 뭐냐면 잘 들어.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블라블라로 묶었잖아, 그치? 제일 첫 번째 거는 to change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이건 간단해. 중요한 건 두 번째야. 배틀 뒷부분을 갖다가 네가 꼼꼼하게 읽고 있었으면 너는 생각 없이 글을 읽는 거야 지금. 알겠니? 왜냐면은 배틀 뒷부분의 얘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게 중요해. 그걸 학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배틀 뒷부분의 얘기가 왜 필요가 없니?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잘 봐. 칠판 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갖다 던질 건데 뭐 어떤 질문을 갖다 던질 거냐면 이모셔널 배틀이 뜻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감정 싸움이야.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잘 봐. 칠판 보세요.
감정 싸움이라는 말이 이모셔널 배틀의 뜻인데 이 글에서는 감정 싸움이 아니야. 가 중요해.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 감정 싸움이 아니야. 왜? 누구 때문에? 이분도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의 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내용은 뭐가 돼야 돼? 이어져야 돼. 그러면 한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콤마까지 얘기가 딱 이 얘기야. Even though there may be, 콤마 아니네. Even though there may be a logically easy set of procedure to change였나? To follow였나? 뭐였지? to change 필요 없어. 보세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쉬운 절차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콤마예요. 논리적으로 쉬운 절차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감정적 싸움이다. 그러면은 바보는 뭐냐면 감정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싸우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정 싸움을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쉬운 타겟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얘를 쓴 이유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는 사과가 예시가 좋지가 않아. 기억이 안 나. 좋지 않아. 뭐 필요 없어. 예시 필요 없어. 이해됐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쉬운 절차가 있다라고 한들 그것은 여전히 감정 싸움이다. 그럼 감정 싸움을 사랑 싸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은 곧 뭐를 뜻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필기를 갖다 해놓으세요. 이모셔널 배틀에다 현가펜을 쳐놓으시고 이렇게 적어. 감정 싸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아니야 라는 걸 강조를 해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감정 싸움이 아니야. 감정 싸움이 아니면 뭔데? 이걸 누가 결정한다고? 이 노란색이 이분도 이 문장이 이걸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뭐로 만들게 된다? 이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로 만든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과 후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이지. 얘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하드가 이 문제의 포인트고. 감정이 언제 나오냐 도대체. 사랑 싸움을 언제 하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처럼? 옐로우 저널리즘처럼. 그게 이 11월 모의고사의 특징이에요. 쓸 수 있는 영어적인 어떤 상상력이라 할까? 창의성을 갖다가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찾으셨어야 돼? 이모셔널 배틀이 언제, 이거 막 뒤에 거 막 읽고 앉아 있었으면 완전 답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 필요 없는 얘기인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전에는 뭐가 들어간다? 쉽다. 주어진 문장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어렵다. 그 경계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카리스마에 대한 얘기였는데 4번이 정답이었는데 4번 뒤를 딱 봐봐. However, it will require brief forays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렇게 써놨는데 foray라는 말을 모르겠지. 주석에 써놨어. 시도래요. 그럼 보세요. 하지만 필요하다. 간단한 시도가. 그럼 끝난 거지. 4번 전에는 뭐다? 간단한 시도예요. 오케이? 그럼 4번 뒤는 무슨 얘기를 갖다 하는지를 갖다 보자는 거예요. I like to say that it's just a matter of using muscles that have long been dormant. 그 다음 잘 봐. 이게 포인트인데 4번 뒤랑 5번 뒤는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걸 일단 느끼셨어야 돼. 알겠지? 그치? 4번 뒤랑 5번 뒤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5번 뒤에 이렇게 써. It will take some time. 이미 4번 전이랑 다르지. 5번 뒤 뭐라고 써놨어? 시간이 걸린대. But it's only through practice, action that we achieve your desired goal. 오로지 연습과 행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린다. 3번 전에는 뭐야? 4번 전에는 뭐야? brief foray고. 4번 뒤는 무슨 얘기인 거야? 간단한 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몇 번인 거예요? 4번인 거예요. 다시 이것도 내가 좀 강조를 좀 드릴게요. 뭐를 강조를 좀 드릴 거냐면 4번 뒤에 있는 두 문장이 한 덩어리다라는 표시를 갖다 해놓으세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모셔널 배틀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이지의 반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장과 뒷문장을 생각하셨으면 답 골라 놓을 수 있어요. 오케이? 답 넘어가셔서. 자, 마지막 장문 문제였었는데, 자, 얘도 똑같아. 41번 같은 경우는 제목 찾기 문제니까 이제 우리 도사가 됐겠지, 그치? 5개 보기만 쭉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시작. 보기만 한번 쭉 읽어봐. 41번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나 봐보세요. 나 봐보세요. 글의 종류가 2개밖에 없지. 하나는 뭐예요? 논설문. 하나는 뭐예요? 설명문. 2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글은. 그러면은 논설문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논설문이야? 주장이 있어야 돼. 좋다, 하자, 나쁘다, 하지 말자. 이게 논설문이에요. 설명문은 그런 게 없이 이거는 이러한 거야. 이게 설명문이에요. 되셨어요? 2개 종류밖에 없어요. 글의 종류는. 그러면은 5개 보기를 갖다 지금 쭉 읽으시면서 이거부터 느꼈어야 돼. 아, 이 보기는 설명문일 때만 정답이 되는 보기고 이 보기는 논설문일 때만 정답이 되는 보기구나라는 걸 느꼈어야 돼. 그러면은 1차적으로 설명문에 해당되는 보기는 몇 번이 돼야 될까? 1번, 4번인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역사. 하면 1번 옆에다 적어. 일단 설명문. 4번 잘 보세요. 4번 잘 봐봐. Why are people wild about? 사람들이 왜 열성적으로 환영할까?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을 갖다 한 디지털 머니에 대해서 왜 환호할까? 이게 제목이면 글은 어떻게 나와야 돼? 왜 환호하는지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문이죠. 그렇죠. 4번 옆에다 설명문 적으세요. 내 잘 들어야 돼. 이거 어설프게 따라하면 그게 다 틀린다 문제. 반드시 치열하게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거를 결론을 말하는 나는 수십 년 동안 글을 갖다가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를 갖다가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가 아니라고. 문제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쉬운 거면 다 맞지 문제를. 그래서 반드시 봤던 문제를 또 보고 또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만 수업을 들어도 500문제를 풉니다. 평균적으로. 그 500문제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기를 봐야 자기만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필기하듯이 듣고 앉아있으면 바보야. 아무리 안 늘어요. 그래도 집에 가셔서 잘 못 알아두시고 복습을 하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맨날 나는 똑같은 얘기 하거든.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니네는 똑같은 걸 못 느끼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걸 느끼려고 애를 써야지 새로운 걸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4번도 뭡니까? 설명문이. 그러면 2번을 갖다가 보세요. 2번에다 현관편지죠. 더블 해치드 소드 현관편지. 이건 너무 많이 봤던 표현이죠. 양날의 칼이다. 고등학생이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양날의 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논설문이죠. 장점이란 단점이 나올 테니까. 3번 보세요. 3번 느껴보세요. 블록체인 가장 뛰어난 경제적 혁신이다. 당연히 논설문이죠. 그러면 5번을 갖다가 읽는 순간에 느꼈어야 되는 거야. 아, 이 문제를 갖다가 낸 사람은 이 보기를 왜 만들었구나를 느껴졌어야 돼. 5번 뭐라고 써놨어요? 찬반. 그럼 2번에 양날의 칼, 찬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야? 2번은 누구에 대한 양날의 칼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블록체인. 5번은 누구에 대한 양날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정부 규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략이 짜져야 된다고. 근데 전략이 하루아침에 짜지겠니? 네 생각에?
그럼 다 시험을 잘 보지. 복습을 해야 된다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근데 다 잃어버렸잖아. 수업 진도 나갔던 거.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정리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면 밑에 거 42번을 갖다가 보세요. 그럼 느껴져야 돼. 보기 5개를 왜 만들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딸기, 바나나, 재준이 이런 보기가 아니잖아. 지금 5개 보기가. 왜 하필 많고 많은 수만 단어 중에서 5개를 골랐을까 출제자가. 1번은 뭐예요? 한계. 2번은 편견. 3번은 영향력. 4번은 혁신. 5번은 가능성. 내가 질문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빈칸이다. 이 끝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강력한 가능성이다. 블록체인이 어떻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 좋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다가 쥐고 있다.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절대로 정답이 안 되는 건 누구야? 1번, 4번은 때려 죽어도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5개 보기가 다 뭐기 때문에? 논설문의 보기이기 때문에 42번의 보기가. 근데 바보들이 20%나 골랐다고 1번, 4번을 또. 그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갖다가 다 받고 빈칸을 갖다가 보십니다. 빈칸 보세요. At the same time, these characteristics represent the technology's greatest blank.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잘 봐봐. disintermediated and transnational nature. 잘 봐봐. 어려운 단어 나와 있다고 막 당황할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우리 목적은 뭐야? 야, 도대체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 아니야?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없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46%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 Disintermediated and transnational nature of blockchains makes the technology difficult to govern and makes it difficult to implement changes to a blockchain's underlying software protocol.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다는 얘기. 응? 다 내가 장황하게 해석을 갖다가 안 해도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문장이 몇 문장입니까? 딱 2문장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엄청 긴 것처럼 보이는데 딱 2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문장을 갖다 읽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멘트를 써볼까요? 2문장을 읽을 때 뭘 가지고 읽어야 돼?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첫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 아,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어렵게 만드는구나. 변화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뭔가를 갖다가 막아버린다는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이 바뀔까 이어질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을 갖다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Because blockchains are pseudonymous. 주석으로 줬죠. 유사 익명성이. 유사란 말 필요 없고 익명성이라는 뜻입니다. And have a tamper-resistant data structure supported by decentralized consensus mechanism. They can be used to coordinate socially unacceptable or criminal conduct. 콤마까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라고 하더라도 콤마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당황하지 않고 보니까 그들은 사용된다. 뭐를 갖다 공조하는 데 쓰인대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심지어는 범죄 행동을 받아들이는 데 쓰여진다. 이 문제가 멋졌던 점이 뭐냐면 마지막 문장을 읽을 거라는 글쓴이가 알아. 출제자가 알아. 빈칸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또 끝으로 간다? 알아요. 그럼 내가 끝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Moreover, 현관앞에 밑줄. Moreover. 얘는 뭡니까? 내용이 바뀌어 이어져요? 이어져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 힌트였어. 귀찮더라도 밑에 여백에다가 필기해봐. 잘 봐봐.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얘기 많이 하는데 Moreover를 갖다 일단 써놓고 내가 계속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Because blockchains are transparent and traceable, they are prone to being co-opted by governments or corporations, transforming the technology into a powerful tool for surveillance and control. 이 문장의 특징이 뭘까? 얼핏 읽으면 좋은 역할인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잘 봐봐. 잠깐만 나봐보세요. 지금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있었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transparent하대. 그리고 traceable하대. 그러면 transparent 뜻이 뭐예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투명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대? 추적이 가능하대.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선택되어질 수 있다.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그래서 바꿔버린다 기술을 강력한 도구로 뭐 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컨트롤 보고 부정적인 거다. 아무도 얘기 못해요. 서베일런스 조사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데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왜? 전문자 읽어봤더니 막 범죄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포인트가 이거야.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잘 봐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moreover라는 말을 갖다가 쓰고 뒤에 얘기가 이거였어. traceable하고 뭐가 가능하다? transparent가 가능하대. traceable하고 transparent 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단 말이야? surveillance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컨트롤을 갖다가 하는 게 가능하대. 내 질문은 이겁니다. 잘 들어. 아직도 해설 강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그 나쁜 사람인데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 끝으로 가라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있잖아. 나쁜 얘기잖아. 정답 이거지. 아무도 그렇게 못 풀어요. 그렇게 풀었어요? 못 푼다고 그렇게 정답을 아니까 컨트롤을 갖다가 보고 나쁜 얘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못 풀어요. 아무도. 진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풀어요. 아, 빈칸이 첫 줄에 있으면은 끝으로 가가지고 정답을 갖다 구해낼 수 있겠구나. 못 구해요.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컨트롤 보고 부정적인 얘기나 정답 이거 아무도 못 골라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가 뭐야? 모어버스. 모어버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소재가 이어져야 돼. 그럼 우리가 읽었던 두 문장은 다 무슨 얘기를 갖다고 했었던 거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막는다, 어렵게 만든다, 범죄 행위를 일조할 수가 있다, 게다가 서베일런스랑 컨트롤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1번은 당연히 정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블록체인에 나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는 폭이 누구밖에 없어요? 2번, 5번밖에 없는데 5번은 안 되겠지. 왜? 정부 규제가 나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지금. 정답 2번이 돼야 되겠고 밑에 거는 그대로 정답이 리미테이션 끝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신을 나는 포기를 했다. 정시 위주로 대학을 갔다가 갈 거다라고 하면은 내신은 4등급에서는 5등급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6등급 이하로 받는 건 그것도 어려울 거야, 나름대로. 한 4등급, 5등급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찍지만 않고 그냥 평상시로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한 일주일 전쯤에만 뭐 내용 정도 파악하고 가시면 한 4, 5등급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제발 약속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나랑 약속해야 돼. 두 가지 약속해야 돼. 첫째, 일주일 전까지는 까불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죠? 일주일 전까지 까부지 마. 일주일 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내신 공부하세요. 4, 5등급 나옵니다. 알겠지? 그렇지? 충분해.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는 자기와의 약속이었어. 어떤 약속이었어? 한 달 전에 자기가 했던 자기와의 약속이야. 나는 정시로 대학 간다. 그게 약속이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휘둘리면 안 돼요. 주변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내신 끝났다. 시험 끝났다. 아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한테는. 기말고사 끝났다. 의미가 없어야 돼. 기말고사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어야 돼. 그래서 제발 내가 말씀드렸는데 기말고사 끝난 날 친구랑 같이 손잡고 놀러 간다. 반드시 재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키면 진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약속했어요. 나는 내신 대비 안 해.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한 약속이 지켜야 돼요. 시험 끝났다라고 놀지 마세요. 정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랑 국어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부탁인데 내일부터 딱 두 가지만 지키세요. 단어를 갖다가 20분씩 3번 쪼개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어려운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분 3번 쪼개서 한다라는 게 말이 20분이지 20분 시작 이거 자체가 어려워. 귀찮아서 안 한다고. 20분조차도.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지혜롭게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 진짜 아까운데. 한번 생각해 볼까? 점심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이면은 30분 받쳐먹고 10분 쉬고 하면 안 되고 20분 밥 먹고 10분 쉬고 난 다음에 10분 더 쉬고 20분 정도만 단어 본다? 충분한데. 충분한데. 학원 가는 길에 20분 동안 본다? 충분한데. 잠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20분 본다? 충분한데. 여러분 유튜브 40분 동안 보시는데 20분 충분할 텐데. 그거만 하더라도 점수가 올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 학원에서조차도 35명이 수능을 갖다 봤는데 3명이나 80점, 81점, 82점이란 말이에요. 영어가
2명은 그것 때문에 최저 못 맞춰서 못 갔어요, 대학을. 인생이 바뀔 텐데, 걔 인생이. 저 점심시간에 20분 동안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20분 동안 유튜브를 갖다가 보는 게 대학이 바뀌는 것만큼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미래를 현실로 끌고 와야지. 치열하게 살아야죠. 딱 2가지입니다. 계속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시고 배운 거 또 복습하시고 그리고 단어랑 외우는 것들은 모든 암기 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인생이 바뀔 텐데, 진짜 바뀔 텐데. 좋은 대학 가면 진짜 좋은데. 얼마나 아쉽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 안 되겠다. 정수 있잖아, 정수. 누군지 알죠? 누군지 모르나? 우리 학원에 정수 있잖아, 정수. 정수 몰라요? 내 얘기했다 하면 큰일 나겠지. 내가 알바생한테만 얘기했었는데도 뭐라고 했어, 나한테 정수가. 정수가 취소. 얘 말고. 정수가 9월 모의평가에 영어가 4등급이었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알겠지? 9월 모의평가에 4등급이었어. 10월 모의고사가 3주 전에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4등급이었어. 근데 수능날 80점이 나온 거예요. 영어가 2등급. 그래서 최저 맞춰서 내일 논술시험 보러 가요. 모르죠, 결과는. 붙을지 안 붙을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기 인생에서 고3 동안에 거의 최고 점수를 받은 거거든, 수능 때 80점이. 하나라도 더 틀려가지고 79점이었으면 최저 못 맞춰 대학 못 가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 정수가. 1년 동안에. 모르죠.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했어. 내 좋아하는 좌명 중에 한 가지가 진인사 대천명 들어봤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하늘의 뜻이 달려있는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어. 송림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준영이라고. 학생부 종합 썼거든요. 학생부 종합 써가지고 홍대 건축과 썼는데 영어가 82점이 나왔어. 그런데 소름도 내가 그 얘기했죠. 수능 끝날 5시 20분에 나한테 전화 왔어. 쉽지 않거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막 이렇게 그럴 텐데 그때 나한테 전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나한테 전화를 다 했겠냐고. 전화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전화 못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국어는 거의 완전 망해가지고 한 4, 5등급 나왔다. 영어가 기적같이 82점. 왜냐면 얘도 6월 달에 3등급에서 4등급이었기 때문에 82점이 나왔고, 수학 2등급 나오고 탐구도 기적적으로 2등급 나와가지고 3개 영역 합 6등급을 맞춘 거예요. 홍익대학교 건축과 합격이죠.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됐거든. 만약에 딱 하나라도 틀려가지고 79가 나왔다면 홍익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몰라.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에 마구잡이로 시간을 보내가지고 보냈던 그 시간을 다 하나로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될까? 내가 조금만 애써가지고 그 시간을 의지만 있어가지고 조금만 바꿨으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그 생각을 1년 뒤에도 하지 않을까? 내가 그때 겨울방학 때 점심시간 때마다 30분이라도 쪼개가지고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수능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을 못 가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내가 봐서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정말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의지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평생 바꿉니다. 평생 바꿔요. 오늘부터 시작이.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집에 가서 또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있다?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겠다. 내가 20분만이라도 인생의 변화를 갖다가 줘봐. 20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상대적인 거예요. 20분조차도 내가 공부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바뀌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일주일만. 점심시간 30분, 뭐 하는 30분, 뭐 하는 30분, 일주일만 시간을 갖다 확보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바뀔 텐데. 무기력했던 하루가 막 힘이 생기고, 맨날 좌절감에 젖어있던 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의지가 있으면 해낼 수 있구나. 인생이 바뀔 텐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내신하지 마세요. 알겠죠? 평상시대로 잘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한두 번씩 꼼꼼하게 잘 치열하게 읽어보시면 시간을 잘 써내가지고 4등급, 재수 좀 3등급도 나올 수 있겠지. 재수 조금 나오고 5등급 나오고 6등급이면 좀 반성 좀 하고. 알겠죠? 그렇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험 끝나고 놀지 마세요. 알겠죠? 시험 끝나고 노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